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논술 지도사 박아셀입니다. 요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책을 많이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 책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요즘은 사실 유튜브만 봐도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또 아이들은 키즈 카페, 그리고 놀이터, 박물관, 그리고 각종 장난감. 옛날에는 책밖에 없어서 책이 놀잇감이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미디어라는 아주 재밌는 놀잇감에 빠져서 책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는 쉽고 빠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도서관에 가서 혹은 서점에 가서 진득히 앉아 책을 뒤져보고 어떤 정보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핸드폰만 있으면 3분, 아니 몇 초 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요즘은 사전을 절대 찾아보지 않아요. 왜냐? 검색만 해도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이별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즘 친구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실 책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야 좀 읽을 수 있는 건데 요즘 저학년, 아니 유치원 때부터 학원에 치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하지만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갔다 와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아이들은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오락이나 게임을 즐기는 그런 단순하고 빠른 놀이를 즐기게 돼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 읽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는 책을 정말 싫어해요. 재미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책을 재미없게 읽기 때문입니다.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도 아주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구연 동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책을 읽는다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때요? 재미있으신가요? 하나도 재미가 없죠. 그런데 조그마한 소품을 이용해서 책을 읽으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띠를 쓰고 조금 리얼하게 연기를 못해도 괜찮아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서 친구 혹은 가족들과 이렇게 구연 동화를 하면 너무너무 책이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읽고 꼭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토론이라고 가정에서 꼭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정말 최고의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책을 읽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토론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번 주에는 이 책을 빌려서 읽고 아이들과 토론을 해봤는데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부록처럼 글밥이 있고 또 관련된 질문지가 있어요. 이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며 이 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질문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서 서로 돌려가면서 답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마이크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이크 갖다 대면 긴장해서 선생님 말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아나운서가 된 것처럼 엄청 말을 잘해요. 이렇게 장난감 마이크도 좋지만 실제로 방송에서 쓰이는 비슷한 마이크도 팔아요. 그런 마이크를 사서 함께 토론을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토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OX 토론 카드도 활용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할 때도 아주 좋고요. 근데 꼭 찬반 토론만 할 때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신호등 토론 카드도 있는데요. 나는 찬성, 반대.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간 입장인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중립,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토론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책을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보는 것입니다.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도 좋지만 내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각색해서 다시 동화를 써보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팝업북이 있어요. 뒷이야기를 혹은 아예 주제를, 아예 주인공을 바꿔서 동화를 써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글만 썼는데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직접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재밌어요. 또 이렇게 나만의 책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 바로 책과 관련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이집트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피라미드죠. 검색을 하면 피라미드 모형도 만들 수 있는 그 키트가 파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피라미드를 실제로 만들면서 아,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구나.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언제 만들어졌지? 왜 만들어졌지? 피라미드 주변에 뭐가 있지?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아이들은 그 책이 확 마음에 와닿게 돼요. 그리고 생태계 관련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곤충이들 모형을 사서 아이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친구들 곤충을 보는 일이 드물잖아요.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이 곤충 이름은 무엇이고 팔다리는 몇 개고 털이 있고 없고 색깔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제대로 눈으로 확인한 친구들은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이 또 책 읽고 싶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책을 읽고 관련된 영상이나 연극, 뮤지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절대 먼저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최근에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킬 앤 하이드를 봤어요. 그런데 지킬 앤 하이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런데 책을 한번 읽고 책과 관련된 뮤지컬, 영화를 같이 봤더니 친구들이 선생님 이 책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군요. 너무 재밌어요. 이 캐릭터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군요. 아이들 정말 재밌어 했어요. 그런데 먼저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제한돼서 깊이 있는 그런 독서가 되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 좋은 점도 정말 많은데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당연히 지식과 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친구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고 뉴스를 통해 봤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도 향상되게 됩니다. 또 성공한 위인들 중에서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링컨, 오스카 와일드 등 성공한 사람들은 다독을 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발견하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꿈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겠다, 이 방향성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즘 어머님들의 많은 관심사인데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니까 어휘력, 문해력, 독해력이 상승되고 그것이 학습에서 나타나는데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책열매, 독서 기록장을 운영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고 또 상까지 주는데요. 심지어 독서라는 교과목도 생겨났어요. 그만큼 요즘 친구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책을 많이 읽으라 권장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학습 능력도 상승되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플러스가 돼서 나중에 진학을 할 때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 바로 첫 번째, 책을 편식해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과학이 너무 싫어요 라면서 과학 관련된 책은 읽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분야도 꼭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과학을 안 배울 순 없잖아요. 과학이라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지금부터 다양하게 책을 읽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계열 독서를 해야 합니다. 만화책을 읽어도 돼요? 라고 질문하는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만화책도 만화 나름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좋다면 읽어도 되지만 조금 우리 아이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만화는 안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책을 빨리 읽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 정말 책을 5분 만에 다 읽었어요. 저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줄거리를 검색하려고 블로그를 뒤져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봐요. 하지만 책을 너무 급하게 읽으면 내용이 기억에 남지도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금 급하게 읽는 친구들은 천천히 읽어보고, 그리고 까먹으면 2번 정도 읽어보고, 또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검색을 해서 그 단어의 뜻을 짚고 넘어간다면 정말 효율적인, 효과적인 독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순히 독후감을 쓰기 위한 독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독후감을 내야 돼서 독서 기록장에 써야 돼서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줄거리 요약에 집착하게 돼요. 사실 줄거리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줄거리가 아닌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 적용입니다. 줄거리 요약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나는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그 뒷부분을 중점적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쓰는데 습관이 돼서 글을 쓰는 것도 자연스럽게 잘 쓰게 됩니다. 요즘 친구들 책을 많이 안 좋아해서 독서학원, 논술학원 많이 알아보시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힘드셔서 책을 읽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책을 읽고 보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한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신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신문을 하나 스크랩해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가정에서 식탁 토론을 하면 아이들한테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도서관을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학교에도, 그리고 동네 아파트에도, 또 어떤 시 도서관, 구 도서관,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도서관을 수시로 가서 책도 보고 읽고 만지고, 또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인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